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니어 개발자 협업 일기 그 세 번째 에피소드, 이번에는 업무 소통 편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첫 번째, 팀원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팀장님께 먼저 커피챗을 요청한 다음 해당 팀원과 1대1 커피챗을 신청하자.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의 예민함과 의사소통 방식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던 적이 있다. 그 동료와 또 다른 상사와 함께 일하는 상황 속에 나는 두 분의 지시 내용이 지속적으로 다름에 혼란 그 자체였다. 동료의 예민함은 그 상사 때문임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될지 팀장님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커피챗을 요청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팀장님의 제안은 솔로몬의 지혜와 같았다. 바로 팀장님과 직접 삼자대면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어려워하는 동료와 1대1로 커피챗을 시도해보라는 것이었다. 그 커피챗을 신청하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커피챗을 통해 팀원이 왜 그렇게 업무를 두루뭉실하게 지시를 했고 예민하게 반응했던 내용들과 또 본인이 나에게 감정을 쏟아부은 것까지 그 배경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그게 올바른 내용은 아니었지만 본인도 답답했던 상황 속에서 상사와의 그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상사가 나에게 나의 역량을 초과하는 업무를 할당함으로 인해서 나의 야근이 불가피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업무 지시로 인해 혼란을 겪었던 부분은 그분의 스타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바뀔 수 없다는 점과 기획서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도 확인했다. 이렇게 커피챗을 마무리하고 나는 문제 상황들을 어떤 전략으로 해결해야 될지 좋은 방향성을 얻을 수 있었고, 그 팀원과도 지금 아주 감정도 잘 풀고 업무도 진행할 수 있는 해피한 엔딩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다른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도 있다. 두 번째, 업무 방향성은 안 보이는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면 관련 도메인에 대한 개발 혹은 운영 경험이 있는 동료에게 물어보자. 이 부분은 정말 천운의 기회로 좋은 동료를 만난 것 덕분에 가능한 일이긴 했어요. 이건 사실 이제 앞서 1번째 내용이랑 조금 이어지는데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해 주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어떤 가이드를 주지 않을 때 A를 물어보면 A는 어떤 거예요? 라고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원했던 건데 그것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동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팀 내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업무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거나 질문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 혹은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바쁜 상황일 때 비교적 덜 바쁘거나 관련 도메인, 운영 혹은 개발 경험이 있는 동료에게 물어보자. 동료와 함께 기획서를 보고 API 명세서를 파악하다 보면 업무 방향성을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거 진짜 레알 트루다. 평소 여러분들의 사회성이 이때 발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무에 직접 투입되지 않아도 개발 요구사항 및 전반 아키텍처를 빠르게 파악하는 동료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 또는 그녀는 아마도 천상계 동료일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3번, 기획서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면 담당 기획자에게 문의하자. UI, UX 쪽은 기획자들이 제일 잘 안다. 같이 일하는 동료 혹은 선임에게 비즈니스 정책 관련 문의 시 빠르고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다면 담당 기획자에게 정중히 여쭤보자. 제일 빠르게 최신 정책을 쉽게 설명드릴 수 있다. 이거 진짜 꿀이에요. 선임이나 동료가 너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기획자한테 물어봐? 라고 한다면 바쁘시고 여쭤봐도 답변이 명확하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라고 하자. 다만 여러분들이 먼저 선임이나 동료에게 질문했다는 가정이 필수 전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을 욕할 수 없을 거다. 사실 뭐 여러분들을 욕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긴 하다. 4번, 상사 또는 동료의 요청사항이 기획서와 다르다면 우선 개발 채널에 해당 업무 티켓 링크와 골뱅이로 담당자 언급 후 업무군 조율이 필요하다고 반드시 공개적으로 요청하자. 티켓을 처리하는 것보다 이 티켓을 해결해야 되는 목적을 우선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이 비효율적이거나 혹은 명확하지 않다면 단순 QA 요구사항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반드시 요구사항을 기획서와 비교 대조해본다. 이때 애매모호한 사항을 발견한다면 명확하게 결정해야 되는 쪽이 프론트 쪽인지 백엔드 쪽인지 정책 비즈니스 기획 쪽인지 디자인 쪽인지 고민한다. 이후 이를 정리해 동료 및 선임에게 공유하고
업무 티켓 담당자를 넘긴다. 1대1 채팅방으로 요청 보내지 않는 것이 이때 매우 중요하다. 공개적으로 요청해야 되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는 담당자들에게 빠르게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푸시하는 성기능을 한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아까 1번에 언급했던 내용하고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담당자들 말이 다 달라. 프론트 쪽 담당자들 말이 다 달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단독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같은 일을 또 다르게 풀어서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최초로 일을 할 때 명확하게 일을 지시받고 처리하면은 일을 2번, 3번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4번과 같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말보다 글자가 훨씬 더 강하다. 구두로 문의드리거나 1대1 사내 채널로 문의를 드리는 것보다 본인의 업무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글로써 명확하게 기록하고 공유하자. 단 정중하게. 5번.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티켓을 선임이나 다른 동료에게 넘길 때는 선 질문 후 문제 상황으로 개발 채널에 공개적으로 설명 후 담당자에게 티켓을 넘기자. 이때 질문은 본인이 티켓 요구사항을 분석했을 때 애매모호한 정책에 대한 부분이어야 한다. 이 정책은 비즈니스 로직이 될 수도 있고 백엔드에서 내려주는 API 값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 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질문 및 문제 상황을 반드시 공개적으로 공유한 후 티켓을 나에게 넘겨주었던 담당자 혹은 선임에게 넘겨주면 피드백이 올 것이다. 무조건 이 티켓을 너가 처리해야 돼! 라고 아무 설명 없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할당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6번. 기획서를 보고 소스 코드를 봤을 때 구조 파악이 어렵다면 엑셀에서 기획서 내용과 소스 코드를 비교하며 파일 구조를 정리해보자. 각 폴더와 파일이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항상 먼저 파악하자. 약간 그런 거죠. 계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단도 쌓아 올리려면은 1층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소스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아래 하부 타고 들어가면 페이지도 그렇게 나뉘잖아요. 보통 리액트 기반 프레임워크는 플럭스 디자인 패턴을 많이 지향한다. 해당 패턴은 사용자의 액션이 있으면 디스패처에서 이를 해석한 후 스토어에 저장된 정보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뷰로 보여주는데 이를 기반으로 폴더 구조와 파일명을 분석하면 페이지별로 크게 UI와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커스텀북과 API 인터페이스 그리고 화면단을 기능별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요구사항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큰 숲을 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새로운 요구사항을 파악할 시간이 결코 줄어들 수 없게 되고 결국 업무 방향도 계속 산으로 가게 된다. 마지막 7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 짓지 말고 쿠셔닝 언어를 사용하여 해당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하자. 내가 최근 처리한 PR 티켓이 누락되어 배포된 상황이 있다. 배포한 담당자에게 다짜고짜 특정 티켓이 스테이지에 배포 누락된 거 확인했으니 재배포 바랍니다 라고 딱딱하게 요청하지 않았다. 대신 해당 티켓이 배포되는 과정에서 페일이 떴는데 누락되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쿠셔닝 언어로 코멘트를 먼저 달고 이후 개발 채널에선 담당자 태깅한 후 관련 PR 링크를 공유하며 재차 쿠셔닝 언어로 문의드렸다. 당시 담당자는 다른 PR과 헷갈려하며 나에게 물어왔고 이에 나는 특정 티켓이 배포 누락된 것 같은데 확인 후 재배포 부탁드려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다. 요청받는 담당자도 무안하지 않고 해당 요청을 확인했고 나도 덜 미안하게끔 쿠셔닝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고요. 요즘에 제가 전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계속 야근을 하다가 정리했던 내용이었어요. 따끈따끈한 내용이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이걸 사실 먼저 공유드리는 이유는 주니어 입장에서 사실 업무 소통 과정에서 답답함 느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거든요. 제가 푸는 방법이 다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일단 감정적으로 이 부담이 안 되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확신이 좀 더 들었어요. 제가 조만간 1000명 구독자 기념 감사 이벤트로 좋은 내용을 하나 들고 올 예정이에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콘텐츠를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 영상 다음으로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개발자들한테 필요한 영어가 뭔지 좀 더 예시 표현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형태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콘텐츠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차근차근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